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분기에 미국 대형은행 웰스파고 주식을 다시 대거 매도했습니다. 버크셔는 은행주를 거의 다 팔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 보유량은 유지하고 영국 보험중개사 에이온을 새로 매수했습니다. 5월 중순에도 식료품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감에 따라 정부가 업계 관계자들을 소집해 부랴부랴 대책회의에 나섰습니다. 농식품부는 대책반을 국장 주재에서 실장 주재로 격상하고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안정 대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말 종료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세금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정유업계에 기대감이 불고 있습니다. 정유업계는 세제 혜택이 유지되면 친환경 차량 중 하이브리드를 선호하는 흐름이 유지되면서 관련 석유 제품 판매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입방정에 서학개미들이 분노를 표출하며 테슬라 주식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으로도 유명한 마이클 버리 사이온 자산운용 설립자도 테슬라의 하락에 베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오늘 그래도 양시장은 빨간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가스와 철강 그리고 유틸리티 업종들의 오늘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메타버스도 상승하면서 오늘은 좀 개별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다시 한번 경기 민감주들인 건설, 철강주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어제 상승했던 여행주 그리고 항공주들은 오늘 좀 빠지고 있어서 이렇게 개별 종목 장세에서 또 하나하나 업종별로 이슈를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객장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양시장 상승불 켜고 있는데요.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거래소에서 계속 매도세를 유지하는 모습이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거래소에선 매도, 코스닥 시장에선 좀 매수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양시장 모두 좀 매수세 보여주면서 일단 시장 반등을 이끄는 주체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점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거래소에서 현대차, SK이노베이션, 포스코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엔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오늘 거래소에서는 삼성전자, 포스코, SK하이닉스 등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SM, YG엔터테인먼트, 이오테크닉스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매수는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럼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반등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오늘장 한마디 미국발 이벤트를 앞두고 이제 대형주 위주의 반등세로 좀 정해봤습니다. 19일 내일이죠. FOMC 회의록 공개 등과 그리고 21일로 예정된 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 속에서 일단 이벤트를 앞둔 상황 속 이제 코스피 주요 종목들 대형주 위주의 반등세가 오늘 시장에서는 특징점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우리 증시에 우려감으로 작용했던 이 대만 등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폭증에 대한 우려감, 아무래도 우리와 산업 구조가 유사한 우리 시장에도 이 대만발 리스크가 영향을 미치면서 대만과 우리 증시의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일단 이러한 우려감은 지난주부터 반영되었던 악재이기도 했지만 일단 반등을 일부 제약시키는 요소로 좀 작용하는 모습도 우리 시장에서 아직 좀 남아 있다. 그러니까 반대로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는 4%대 좀 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는 오히려 오전보다는 오후에 힘이 조금 딸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뭐 원달러 환율이 일단 1130 현재 1원대 기록하고 있는데 1130원대를 전일 돌파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는 주식시장에는 좀 단기적으로 좋지 못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 환율 흐름이 위건 아래건 급격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은 시장의 불안감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점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최근 한 달간 이 외국인 매도세가 거세게 좀 나오고 있는데 최근 한 달간 현재까지 약 12조 원 가까운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등도 계속적으로 우리 시장에는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은 유의하셔야 될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백신 보급 확대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은 좀 여전한 점은 염두를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증권, 철강, 건설, 자동차, 정유, 엔터 업종 등의 이런 상승 등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른 이런 기대감 등의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업종들에 대한 상승 계속적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철강 업종과 그리고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요 제품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최근 이 중국발 규제 정책에 따른 우려감에 좀 며칠 조정을 보였으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대감 등의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정유 업종 같은 경우에도 국제유가 상승이라든가 하반기에 강한 수요 회복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 등이 정유 업종의 상승세에도 보탬이 되고 있다라는 점으로 또 오늘 시장 흐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주요 업종을 찾는 게 좀 쉽지 않은 오늘 장인 것 같아요. 대만 증시에도 또 영향을 받고 있었던 우리 증시인데 오늘은 그래도 괜찮습니다만 원달러 환율에도 좀 유의를 해야겠다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는요, 시황을 정리해드립니다. 또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도 알려드리는데요.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이런 강세 흐름 장 마감까지 이어가길 바라보면서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현재 1.04% 상승한 3,167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32포인트 상승이네요. 다음 코스닥 지수 보시죠. 네, 0.61% 상승한 968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5포인트 상승입니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자, 기관이 홀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8,188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수세가 강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5,835억 원 매도세, 외국인이 2,448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다음 코스닥 수급입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584억 원, 외국인이 474억 원 매수세 보이고요. 개인이 944억 원 팔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적인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에는 도시가스 관련주, 철강주, 건설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테마에는 항공주, 제지 관련주가 있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관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천연가스 가격이 5% 가까이 급등하면서 관련주들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가스가 29.63% 상승한 14만 원의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 회사에 가스를 공급하면 서울가스는 일반 수요자, 즉 서울 경기 지역민들에게 배관을 통해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스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부산가스 현재 11.17% 상승한 현재가 67,700원입니다. 부산 전역의 가스를 공급하는 부산가스고요. 또 대성산업 현재 20.61% 상승한 5,9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액체연료와 관련 제품 도매업체인데요. 오늘까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동도시가스까지 현재 3%의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철강주 살펴보겠습니다. 철강주 오랜만에 또 상승세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미국 철강주가 관세 인하 협상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철강 가격 상승과 경기 회복에 따른 철강 수요 증가가 오늘 철강주들의 상승 요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포스코가 4.9% 상승한 현재가 38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동국제강 6%의 강세, 세아베스트리 10.26% 올려 세운 34,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한제강이 9% 상승한 22,800원, 세아제강이 6% 강세까지 나타내고 있는 오늘 철강 주요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어서 건설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주들도 오랜만에 상승세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의 영향이 큰
큰 것 같은데요. 대우건설이 현재 4.49% 상승한 7,6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건설 1.9% 올려 세웠습니다. GS건설은 2.69% 상승한 43,9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DLENC 3%의 강세, DL까지 1.93% 상승한 84,6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항공주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제 항공주들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오늘은 조정받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진에어가 현재 14.96% 하락한 21,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4월 중반 되면서 꾸준히 상승을 했었는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저가 항공사들의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진에어 적자가 확대됐다는 소식에 오늘 시장에서 급락세 보이면서 현재 14% 약세 나타내고 있고요. 티웨이 항공 현재 8.86% 하락한 2,8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적자가 나왔습니다. 역시 적자 폭이 작년에 2배가량이라고 밝히면서 현재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대한항공이 1%의 약세, 제주항공이 4%의 약세까지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제지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페이퍼코리아 빼고는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린 PMP 언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1.06% 하락한 5,6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분기 연결 영업 손실이 88억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는데요. 오늘 약세에 나타내고 있고요. 우림 SP 2.38% 하락한 3,4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24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는 17%가량 감소했다고 하네요. 현재 2%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깨끗한 나라가 1% 약세, 세아까지 1% 약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키네마스터 살펴보겠습니다. 동영상 편집 앱으로 유명한 키네마스터인데요. 매각 중단 소식에 현재 하한가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키네마스터의 최대 주주인 솔본의 주가도 20% 이상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키네마스터는 공시를 통해서 그동안 인수 후보자들과 지분 매각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지분 매각을 중단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시를 통해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악재의 하한가 기록하고 있는 키네마스터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과 특징적인 업종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동국자 오는 포트폴리오 만들어드립니다. 도너리포트,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도너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죠.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또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됩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실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이렇게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시죠. 네, 도너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486.6%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8일부터 시작된 도너리포트 최근에 3개월 정도로 좀 압축해서 보여드리면요. 에이텍TN과 웹진, 삼성출판사, 손절가 짧게 잡아서 터치하고 나왔고요. 덱스터가 15.9% 수익 내주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오스템도 포트 제외되면서 0.9% 수익률로 나왔고요. 다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보시면요. 네이버가 17.7%로 목표가 달성하고 포트에서 나왔고요. SNK가 15.2% 역시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한국내와 세우글로벌, 광전자 이런 종목들 손절가 터치했었고 또 대유 에이텍도 손절가 터치를 하게 됐었죠.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SM라이프 디자인이 8.4% 목표가 달성했고요. TS 인베스트먼트도 24.2% 목표가 달성하고 이 이후에 좀 더 수익 내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우성사료도 16.6% 수익, IHQ도 12.5% 수익 내면서 포트에서 제외된 종목이죠.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보성파워텍이 12.7%, MKM이 10.1% 수익 내줬고요. 나머지 종목들 손절가 터치한 종목들도 있고요. 또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토탈소프트 손절가 터치하고 보령제약이 12.9%, 대성파인텍이 12.4%, SM라이프 디자인 다시 한번 또 들어가서 23.5%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제로투세븐이 11.1% 수익을 내줬었죠.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HMM이 20.2% 최근에 고점에서도 이렇게 수익률 많이 기록을 하고 포트에서 제외됐고요. 현대코퍼레이션 수익률 좋았었지만 다른 종목 편입을 위해서 0.5% 수익 구간에서 포트 제외됐습니다.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네, 현재 총 5종목 담겨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좀 미약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편입된 안랩과 서현이 그래도 선방하고 있네요.
네, 토너 리포트 이렇게 현재 포트에 대한 종목들도 좀 AS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니까요.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우리 종목들도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전략 좀 챙겨주시죠. 네, 어저께 제가 저녁 방송을 할 때 뭐 5일선을 오늘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아침에 이제 조정이 나오면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어저께는 이제 음봉이 나왔었죠. 이날도 제가 말씀드리기를 좀 겁을 주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시장 반등 흐름이 좀 잘 나와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 포기한 중심 가격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1선 저항을 시장이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5일선을 오늘 돌파해놨기 때문에 목요일 정도는 살짝 눌림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셔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5일선 돌파한 이후에 지수가 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자주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딱히 눌림이 없이 치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고요. 한 3,200, 한 10포인트, 20포인트 정도의 저항 구간이 뭐 살짝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 지금 반등 나오면서 굉장히 괜찮은 모습이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악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과 함께 앞으로 시장이 나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봤던 부분인데요. 그 흐름대로 지금 잘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던 3,100포인트의 이제 갭이 열려 있는 상황이고 아직도 이 갭은 메우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증시는 상방향으로 아직은 추세가 상승으로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좋은 관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급등하는 종목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도 오랜만에 좋고 해서 그런가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위로 시세가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따라붙어서 더 먹겠다 생각하시기보다는요. 상승 추세에 있던 종목들 아니면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 좋은 종목들을 저점에 매수하신다라는 생각으로 조정 시에 매수를 좀 하고 올라갈 때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 그런 시점에서는 현금 비중을 갖다 조금씩 늘려가시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지금 오늘 양봉 나오는 거 수익이 나시는 선에서 현금 비중을 갖다 조금씩 이제 늘려가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전고점 구간인 3,250포인트 일단 돌파하러 가는 그런 그림이다 봐야 될 것 같고 신고가 돌파 후 지금 눌리고 다시 안착해서 돌리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위로 안착하고 올라가는 흐름인지 그런 부분 좀 챙겨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장은 뭐 크게 막 부러지거나 할 가능성이 좀 적기 때문에 조정 나올 때는 매수고 반등 나올 때는 매도다. 내릴 때 사서 오를 때 판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시장 흐름에 따라서 내릴 때 분할 매수하고 올라가면 또 분할 매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장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세적인 부분에서 뭐 코스닥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추세 저항 여기 저점과 저점 연결했더니 뭐 추세선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괜찮은 그림이고 오늘 뭐 반등 흐름 나오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고점 추세 살짝 벗겨내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리고 5일선을 또 올라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중바닥 찍고 다시 한번 상승으로 이렇게 돌리기 위한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코스닥은 한 990포인트 정도 되는 21선 부근까지는 반등하는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시고요. 뭐 짜잘하게 뭐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좀 움직여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뭐 가장 베스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특징이 뭐 반등 나오는 종목들 많이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좀 전에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도 이렇게 막 해주셨지만
제 생각에 지금 거래 대금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는 아무래도 요 백신 관련된 그런 섹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백신 허브라는 요 이야기 한마디 때문에 지금 백신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제약 바이오 섹터들 중에서도 이제 바이오 섹터들 특히나 지금 좀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보시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내일이 쉬는 날입니다. 내일 장이 없어요. 그러면 금요일 날이 한미 정상회담이거든요. 그러면 목요일 날 재료가 소멸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재료가 소멸될 텐데 금요일 저녁이잖아요. 그러면 뭐 그 기대감에 금요일까지는 좀 움직일 수 있겠지만 아마 마지막 피날레를 좀 장식하는 그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재료가 이미 소멸을 한다라는 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별 기대는 안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나라가 뭐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지적 재산권을 우리나라에게 풀어주고 백신을 이제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mRNA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뭐 생산을 엄청나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뭐 확정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때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좀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정이 잡혀 있는 것은 일정이 일어났을 때는 결국 재료가 소멸된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목요일 그리고 최대로 봐도 금요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목요일 날 한 차례 마지막 피날레를 좀 장식하는 그러니까 이거 물량을 좀 떠넘기기 위한 시세 급등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조심해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단기적으로 굉장히 짧게 이렇게 보셔야 되고 손절도 잘 하셔야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도노 리포트가 이제 중요하죠. 도노 리포트 보시면 메디포스트부터 보면 오늘 시장 우일선 위로 올라타는 흐름과 함께 메디포스트 지금 우일선 위로 주가가 잘 안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중 바닥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이렇게 돌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뭐 저점 부근에서 이제 돌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이 막 최근처럼 막 급격하게 하루에 막 2%씩 막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뭐 점진적으로 이렇게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겠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 어저께 이제 상한가 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이처셀이 있습니다. 이제 뭐 줄기세포 관련주죠. 메디포스트도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주인데 이게 이제 임상 3상 뭐 결과 나올 때가 다 돼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 이제 부각이 되면 주가 다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금호석유인데요. 제가 목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24만 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이제 22만 원 부근 요 사이에서 일단 저점을 잡아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손절가를 내렸고 요날 13일 날 보시면 이제 좀 저점을 잡는 아랫꼬리 모양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날 이제 좀 매수를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그 책에 나오는 전통적으로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는 뭐 그런 형태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저점 아랫꼬리 달리는 모습을 보고 매수세가 들어온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한 이틀 정도 2거래일 정도는 저점을 다시 깰듯 하면서 이렇게 겁을 주는 그런 형태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5일 이평선 위로 올라타고 눌려주고 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조정이 나오던 이 트렌드를 벗겨내는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일봉상에서 굉장히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러한 트렌드가 지금 만들어지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트렌드를 벗겨내는 걸 확인을 하고 눌리는 위치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추가 매수 노리시는 분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일선 위로 주가 안착하는 거 확인하시고 그러고 나서 눌릴 때
추가 매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남해화학입니다. 남해화학이 이제 요번에 이제 그 기후 변화 관련해서 뭐 식량난 일어나고 있고 식량도 쇼티지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의 이제 시세가 이렇게 한 차례 나온 부분인데 크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추세대 흐름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점은 이제 이런 형태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뭐 9,100원 정도 되는 구간을 가격적으로 이제 저항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가 요번에 이제 시세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는 이러한 구간에서 저점을 잡아주고 다시 상승을 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뭐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추가 매수 가능한 요 가격대는 가능하다. 박스권 상단 아래로 내려오면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혹시나 여기서 조정이 더 나와서 추세대 하단까지 밀린다면 또 추가 매수 관점 접근할 수 있고, 재료가 아직도 갈 길이 굉장히 많이 남은 재료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내려오면 매수해두면 재료가 다시 주가를 올려줄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랩인데요. 우리 그 안철수 관련주로 이제 엮여 있는 종목인데, 대선주들 뭐 딱히 지금 이재명 관련주하고 윤석열 관련주들은 조금씩 시세들이 한 차례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안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1선 돌파를 앞두고 앞에 전 저점이죠. 전 저점 65,000원 부근을 이렇게 좀 잡아주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거래량도 없이 지금 올라가는 거 보면 매도세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이제 합당 관련해서 이슈 나올 때쯤 되면 터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손절가 잘 이탈 안 하고 자리 지켜주면서 상승 흐름을 좀 만들어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봉 나올 때 여러분 매수 관점입니다. 자, 그리고 서현인데요. 어저께 이제 서현을 포트폴리오에 넣었던 부분이 이제 추세적인 관점에서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은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지지가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계속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지금 이 종목은 돌파를 하고 요 위에서 지금 놀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렇게 움직이다가 주가가 이렇게 한번 빼버릴 수도 있습니다. 빼버리게 되면 뭐 15,000원까지 내려온다 하면 다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 지금 뭐 그렇게 밀려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요. 박스권 흐름을 좀 잘 이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보시면 고점을 살살 내리고 저점을 살살 올리면서 굉장히 약하지만 수렴을 해가는 그런 형태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 조정을 지금 잘 거치면서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한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발사 준비가 다 되면 아마 방향을 잡아주고 시세를 올려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 종목이니까 손절도 좀 짧게 손절가 제시해드렸죠. 그 부분을 잘 지키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위로는 올라갈 때는 수익을 크게 볼 수 있고, 만약 손절을 하게 되더라도 손실은 짧게 끊어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꼭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포트에 대한 AS 받아봤습니다. 또 자세한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검색하시거나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요, 위원님과 또 소통하실 수 있고 다른 분들과 소통하실 수 있는 기회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고 가격 전략까지 다시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호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뭐 국내 증시도 그렇고 세계 증시도 변동성이 좀 컸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 살펴보면 지난주 목 금요일은 이렇게 지금 물가지표 급등에 따라서 흔들렸었는데 또 전거래일에는 낙폭을 많이 줄이게 됐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조금 더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오늘 장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시장에 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고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미국 증시 좀 짚어주시죠, 먼저. 네, 지난주 고용지표가 아닌 물가지표 CPI가 나오면서 주 중반에 좀 흔들렸죠. 화수 이틀 많이 밀렸다가 목금 이렇게 반등을 하고 어제 이제 새로운 주간을 갖다 시작하면서 그나마 이렇게 낙폭을 이렇게 많이 줄이는 약세 마감이긴 하지만 낙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할 것 없이 해외 투자를 하시는 분이나 국내 투자하시는 분 굉장히 좀 지칠 만한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우지수 먼저 한번 보내주신 차트를 이렇게 한번 보시죠. 다우지수 일간 차트를 갖다가 이렇게 보자면은 현재는 우선은 작년 3월 저점, 즉 팬데믹 당시에 코로나가 이렇게 시장을 갖다가 그야말로 충격을 줬던 그 당시 저점에서부터 우상향하고 있는 저점을 연결한 우상향하는 저 추세선은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저 추세선이 지금은 미국 증시 다우지수에서 60일선, 이른바 수급선이라고 하는 60일선하고 겹쳐서 올라가고 있는데 저 선이 깨지지 않는 한은 이렇게 그냥 일시적인 조정 국면으로 이제 그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차트 가운데에 이렇게 확대한 부분은 최근 아래쪽에 저걸 좀 치워주시는 게 더 좋은데 자막을 보면은 이제 지난주 5월 10일 날 이렇게 일봉 보시면은 윗꼬리가 확 달리는 저 모습이 나오면서 조금 시장이 힘이 딸리는 모습이었고 그 이후 화수 이틀 많이 빠졌습니다. 저 때는 물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CPI가 너무 높았죠. 그 부분이 결국은 금리 인상 우려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만 참 이렇게 짧은 기간 사이에 다우지수에서는 이렇게 기술적으로 상반된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5월 10일 날 나왔던 저 윗꼬리 달린 저런 유성형 캔들은 다 왔나 싶었는데 이틀 급락 이후에 또 목요일 날은 전일 짱대 음봉 사이에 또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또 차티스트 입장에서는 또 상승 반전을 기대할 만한 그런 또 패턴이 나왔단 말이죠. 그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지금 지수와 종목 간에는 그다지 상관관계가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우지수 내의 주요 종목들의 주가 추이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놓은 차트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는 저건데요. 자, JP모건 체이스 금융주죠. 최근 들어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융주는 좋습니다. 그 아래쪽에 쉐브론도 보시면은 저기는 전형적인 에너지 기업이지 않습니까? 유가와 더불어서 나쁘지 않아요. 근데 오른쪽 두 개, 월트 디즈니와 보잉 같은 경우는 좀 약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제 백신 접종과 더불어서 경제 재개방, 다시 일상생활의 정상화 대한 기대감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저런 경기 민감주라고 그리고 다시 코로나가 좀 진정될 때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이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래서 지수가 간다고 해서 모든 게 가지 않는 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한번 보시죠. 나스닥 보시면은 지금 위클리 차트로 이렇게 나스닥을 살펴보고 있는데 예, 모두가 느낄 수 있다시피 지금 더블탑 이중 천정의 가능성이 자꾸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클리 차트에서 지금 빨간색 이동평균선이 20주평선이겠죠. 자, 5주평선이 20주평선을 갖다가 아직까지 이른바 하향 돌파하는 데드크로스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런 상황 하에서 올라도 불안 그리고 빠지면 더 불안 그런 모습입니다. 나스닥 주요 종목 하나 보실까요? 주요 종목 몇 가지만 보시죠. 애플 보시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애플은
자, 처음에 이렇게 우상향하는 검은색 점선으로 보시기 편하게 검은색으로 했습니다만 저 처음에 점선으로 되는 추세선 깨지고 나서 좀 시장이 충격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우상향하는 검은색 실선으로 또 저점을 연결한 거. 자, 이걸 갖다가 지난주에 이제 깨고 내려왔습니다만 애플도 지금 저 이평선이 보이십니까? 200일선의 현재로서는 지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월가에서 200일선 상당히 중요시하는 그런 양상인데요. 자, 이제 다시 저 우상향하는 검은색 실선 위로 올라설 수 있는가? 아니면 올라서기 위해서 조금씩 고점을 높여가는데 저 선 위로는 못 올라가는가? 그래서 지금 쉽게 시장을 갖다가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려운 국면입니다.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도 한번 보시죠.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시면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의외로 많이들 갖고 계신데 이 종목 저기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 자 월간 차트 참 거침없이 올라왔습니다. 거침없이 올라왔다가 지금 이제 5월달 들어서 캔들이 조금 이제 음봉이 나오죠. 제일 끝에 부분. 글쎄요,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어서 작년에 이미 이사회에서 물러난 뭐 사내 여직원과의 뭐 성스캔들 이런 것들이 폭로되면서 이사회에서 물러났던 빌 게이츠의 존재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요즘 얼마나 뭐 민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왼쪽이 저 뉴스위크 기사 보세요. 뭐 이렇게 부인과 이혼하는 얘기가 뭐 나오고 했습니다만 저기서 빌 게이츠 앤 제프리 앱스틴 해서 지금 아주 찝찝한 인물의 이름이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더 하기는 뭐 합니다만 넘어가시죠. 그다음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보시면은 지금 뭐 최소한 건조 비용 5천억 달러 여기다가 이거저거 뭐 부대 비용 더하면 얼마가 될지 모르는 5천억 달러면은 얼마입니까 저게? 6조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5천억 5조 50조 5억 달러. 예. 뭐 5억 달러 이런 식의 한 그런 식의 요트를 갖다가 뭐 주문했다고 그거 합니다만 요즘 뭐 집 앞에 시위도 많더라고요. 세금 제대로 내라는 등 그렇게 합니다만 자 아마존닷컴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친 부분에서 느낌이 오실 겁니다. 아하 잘 달려왔으나 작년 팬데믹 저점 찍고 잘 올라왔으나 지금 아마존도 방향성을 갖다 모색하기는 만만치 않다. 지금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어제만 하더라도 또 상승 시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증시가 왔다 갔다는 합니다만 이렇게 요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난주 물가 지표로 인한 충격에서는 벗어났다. 그래서 짧은 조정으로 마무리되고 시장은 현 추세에서 크게 부러지는 쪽으로 가고 싶지는 않다.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런 결정적인 모멘텀은 뭐니 해도 연준입니다. 그쪽에서 정말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한 발짝 더 나간다든지 금리 인상이 결국은 불가피하다는 그런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는 이런 흐름이 이어지겠습니다만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는 추가 하락에 대해서는 시장은 그렇게까지는 염려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보여주신 것처럼 주요 종목들이 지금 아주 시세 분출을 하고 있지도 않고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거나 조금은 하락하는 듯한 느낌, 주춤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그 중심에는 연준이 있다. 조금은 지켜보면서 상승 쪽으로 조금 아직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더군다나 어제 우리 지수는 또 대만 증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을 좀 했었는데 뭐 TSMC 급락 이슈도 있고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대만에서 급증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도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만 증시도 좀 눈치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염려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뭐 지난주에 우리가 주 중반에 뭐 TSMC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그때 급락을 하고 대만 증시가 지난주에 전 세계 증시 가운데 제일 많이 빠졌던 게 대만이었죠. 주간으로 한 8% 넘게 빠졌으니까. 자, 지금 이렇게 대만 가권지수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지난주 화수 많이 빠진 게 보이고 목금 살짝 반등 나오다가 어제 또 사실 대만 증시가 빠지길래 저는 조금은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어떤 그 가설을 제기했었죠. 싱가포르 쪽에 있는 주로 헤지펀드들이 중심이 돼서 이번에 한번 대만 증시를 한번 공격했다. 특히 기술주들을 공격했다. 그러는 가운데 전 세계 조금 취약해 보이는 기술주들에 대한 뭐 테슬라를 비롯한 그러다 보니까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ARKK 같은 그런 이노베이션 펀드도 좀 뭐 타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자 오늘 마지막 끝부분의 캔들 보니까 일단은 뭐 대만 증시에 대한 공격도 일단락 됐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해놓고 나서 여기서 더 민다? 오히려 미는 세력들이 오히려 다칠 수가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TSMC도 보시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TSMC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죠. 자 우선 보시면은 저렇습니다. 자 200일선의 중요성 여기서 다 한번 느끼긴 해요. 월가에서 200일선 참 중요시 하는데 저기서 지금 지난주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도 200일선 근처 가니까 저가 매수가 나오면서 이렇게 아래꼬리가 싹 달렸습니다. 그러고 이제 어제도 조금 밀리나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탄탄한 반등이 나오는 이런 흐름으로 봐서는 뭐 그렇게 추가적인 어떤 공격 여부는 좀 마음을 놓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제목을 잘못 보냈네요. 가권지수 일간이 아니고 주간입니다. 주간 차트로 조금 이렇게 주간 차트로 살피시면은 작년 3월 저점부터 이번에 쭉 올라왔다가 한번 꺾였으니까 그냥 한번 피보나치 조정 가능한 레벨을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피보나치를 한번 끄어봤더니만 지금 최소한의 조정 타겟인 23.8%를 갖다가 한 두 번 2주에 걸쳐서 이렇게 좀 물고 내려갔습니다만 그 밑으로까지는 아니다 하는 시장 기운이 느껴지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더 밀린다면 이제 또 38.2%까지의 추가 조정 뭐 이런 식으로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지금 선은 안 껐습니다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작년 3월 저점에서부터 가운데 저 저점까지 이렇게 쭉 연결하면은 저 선을 갖다가 지금 깨고 내려가기도 많이 아쉽겠다. 과연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취약한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만한 상황이라서 지금은 뭐 이렇게 대만도 이 정도에서는 추가 하락보다는 그냥 조정을 갖다가 좀 뒤로 하고 다시 기술적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정도의 예상이 됩니다. 그게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우리 코스피에까지도 연결되는 것이죠. 코스피도 보시면은 아까 아마존과 비슷한 흐름 아닙니까? 지수의 상단은 제한되고 하단도 어느 정도 대충 그 와중에 지금은 사실상 그것보다도 거의 이 박스권의 가운데를 할 수 있는 3,100포인트 지금 기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5, 20, 60, 61선 이동평균선 그게 3,100포인트하고도 맞물리는데 저 이동평균선이 빳빳하게 우상향하는 기운은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밀리면 그래도 사겠다가 개인이 사든지 개인이 안 사면은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든지 해서 아직은 3,100포인트는 지지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미국 고용지표 충격으로 인한 조정은 어느 정도 일단락 되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을 일단락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3,100포인트 코스피에서는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또 지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또 미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지금 8만 원대를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제 8만 원 아래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참 이 삼성전자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이렇게 들고 계신 종목이기도 한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짚어볼까요? 제가 보내드린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 요거 한 1시간 전 정도의 차트입니다. 제 사진을 치우시면 훨씬 더 차트에 시사하는 바를 이렇게 제대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 저기 빨간색 우상향하는 선은 작년 10월 말 11월 초입니다. 그때 외국인들이 한번 바짝 당길 때잖아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갖고 우리 지수를 한번 확 당길 때인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9만 전자를 갖다가 보고 1월 11일 날 훅 꺾였죠. 1월 11일 전날은 우리
코스피도 3,266포인트 찍고 밀렸던 그날이기도 한데, 자, 지금 제가 삼성전자에다가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레벨, 피보나치 조정 레벨을 끄었습니다. 이거 몇 번 말씀드리지만 엘리어트는 개별 주식에다가 저런 식의 피보나치를 갖다가 적용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삼성전자 정도라면은 저는 테슬라 같은 종목이라면은 피보나치를 한번 끄어보는 게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거는 시장 내 일부 작전 세력, 무슨 뭐 주가 조작 세력들이 어떻게 막 주물럭거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잖아요. 즉, 그래서 한번 지수나 환율이나 금리 같은 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결정하는 거기에 한번 적용할 수 있는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적용해보니, 자, 저기서 꽤나 머물렀죠. 38.2% 부분에서 꽤나 머물렀다가 이번 지난주 충격에 좀 물고 내려왔습니다. 50, 60, 120, 121선도 설정 물고 내려왔어요. 내려온 가운데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이렇게 한번 보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8만을 갖다가 쉽게 다시 회복해서 안착하지 못한다면은 뭐 한 7만 6천 원대 초중반까지는 또 조금은 각오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서 우리 삼성전자를 주로 이렇게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에게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몇 개 있는데요. 자, 그 다음 삼성전자는 이게 주간 차트인데요.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작년 3월 저점부터 이렇게 우상향하는 빨간색 선이 보이시죠? 저점끼리 연결하는 겁니다. 저점끼리 연결하고 어지간하면 주가나 가격 지표들은, 시장의 가격 지표들은 우상향이든 좌상향이든 채널을 이루면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행선을 한번 그어보시죠. 그랬더니 팬데믹 이전 고점에서 출발하는, 이렇게 하면은 우상향 채널이 나옵니다. 자, 채널이 나오는데 채널을 벗어나는 정도, 저 정도에서는 사실상 매수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저때 굉장히 시세가 분출되고도 한참 분출하고 나서도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모두가 와, 환호하면서 달라들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어쨌거나 시장에서는 저럴 때 어떻게 보면 조심해야 됩니다. 2주도 채 못 머물고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왔고 그 이후 지지부진한 양상이었는데다가 여기도 보니까 재밌는 게 작년 팬데믹 때의 낙폭에 대해서 2.618배라고 하는 또 나름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레벨에서 삼성전자 주가의 상승이 멈췄다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있죠. 그러면 작년 3월에 거래량이 발딱 섰습니다. 저 때는 산 사람과 판 사람 가운데 산 사람이 아마 사는 쪽 세력이 스마트머니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1월 11일 그 무렵에 또 1월 초에 거래량이 폭발합니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세력 판 쪽 가운데 아마 판 쪽이 선수들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모처럼 거래량이 또 분출했습니다. 세 번째 화살표죠. 애매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사는 쪽과 파는 쪽이 막 부딪히고 있는데 좀 애매한 그런 국면이죠. 어쨌거나 이 슬라이드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잘 달린다고 하더라도 항상 과열에 대한 어떤 그거는 갖고 계셔야 됩니다. 경계심은.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자, 지금 일간은 일간인데 아까와 다르게 피보나치를 어떻게 껐느냐 하면은, 아까는 작년 10월 말 11월 초 외국인들이 땡기게 했던 그때부터지만 이번에는 피보나치를 시작하기를 작년 3월 저점부터 시작해서 끄었습니다. 그랬더니 38.2%가 아닌 23.6%라는 또 이 기술적 레벨에서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다가 이게 지금 밀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밀려서 그럼 38.2%까지 가면은 또 76,000 근방. 거기서도 지지 안 된다면은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우상향하는 선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지금 아래쪽에 기술적 보조 지표에서는 MACD 오실레이터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할까 하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돌고 있어서 여기서 삼성전자의 탄력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국면입니다. RSI도 충분히 지금 과매도 국면이라 하기엔 조금 애매한 국면이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좀 지지부진한 모습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그다음 슬라이드 2개에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월간 차트입니다. 이거 50분의 1 액면 분할한 거는 잘 아실 테고요. 자, 2001년 9월에 저점은 2,680원. 그 당시에. 지금 이게 액면 분할 이전 가격 13만 4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1월 고점은 96,800원이었는데 이거 483원. 지금 8만 전자는 8호 40, 4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옛날. 36배 올랐습니다. 채 20년이 안 걸렸는데 삼성전자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요즘 다시 금이 또 이렇게 꿈틀거리면서 금값이 오르고는 있습니다만 금도 똑같이 2001년 9월 저점 그리고 2021년 1월 고점을 갖다가 하면은 달러 기준으로 7.2배, 월화 기준으로 6.1배입니다. 이 두 개의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까요? 뭐 가끔씩은 원자재 뭐 슈퍼사이클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만, 네, 뭐 인플레이션 해지로 뭐가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뭐니 해도 그냥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를 갖다가 들고 있는 것이 장기 투자하는 것이 역시 최선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횡보는 또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들고 있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저희 잠시 후 이제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전화번호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